네. 질문부터 받을게요. 질문. 없어요? 오늘은 문제가 좀 있을 건데. (321쪽) 아니 49번 지금도 풀어봤어? 자, 일단 x가 평균이 20이고 평균 편차가 t 정규수로 따르는데 x에 대해서 ht가 t에 x가 수요보다 적당한 확률 그래서 이제 확률 2개 정도는 알려줬고요. 이요.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HT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다. 지난번에 강조했었죠? 이런 함수를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했고, 누적 확률 분포 함수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렵다.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다. 자, PDF가 아니다.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했죠?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불러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 T, Z 표준화할 건데 그럼 표준 편차 분해 별량 빼기 평균 마이너스 5가 그죠?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게 HT라는 거예요.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HT인데 그럼 이제 H 2.5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 T 자리에다가 2.5를 집어넣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H 2.5는 P Z에 여기 2.5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될 확률인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니까 둘이 당연히 같을 거야. 그래서 기억은 참 진짜 얘는 이제 H랑 H2.5를 비교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직접 비교하면 되죠. 뭐 H2는 누구야? H2는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P에
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Z가 마이너스 2분의 5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거고, 얘는 2.5니까 2.5는 방금 구해놨죠? 그쵸? 요거였나 요거? 요거가 둘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은 거야. 근데 이것도 곡선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쵸? 얘가 0이 그 Z니까 마이너스 2.2분의 5가 더 작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보시다시피 얘가 더 작다. 니은도 참. 자, 여기까지 일단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자, 이게 디귿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P Z가 T 자리에 5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1 이하야. 그죠? H5는 이거고. 근데 H2가 5 곱하기 P에 Z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5배하고 얘를 비교하라는 건데, 맞죠? 지금 보기가. 네. 이걸 비교하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표준 정규분포에 얘가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저걸 무슨 수를 비교하나. 굳이 비교 안 해도 그 2.5보다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나도 왼쪽이 더 커요. 그렇지. 그래서 간접 비교를 해야 돼. 지금 니은번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니은번이 힌트가 되는 거다. 니은번을 보시면 지금 요거가 0.3413이죠? 얘가 0.3413인데 지금 이 녀석하고 얘하고 비교가 되잖아. 일단 P에 Z에 자, 마이너스 2분의 5하고요. 니은번에서 P에 Z가 마이너스 5다 같거나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얘는 0.4771 이게 5배를 해버리면 여기 5배를 이렇게 하죠. 5배 5배를 해버리면 요거 곱하기 5거든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닌가요? 그 0.477이 아니라 0.0228. 미안합니다. 거꾸로네요. 네. 얘는 0. 그럼 얼마지 이게? 요 반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이니까 이게 0.1587 맞나요? 네, 0.1587이거든. 그리고 요 부분이 0.028 이거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얘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58 얼마? 0.114래. 0.114인데 제가 0.1558 거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P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아까 0.1587이었거든요. 얘가 더 커져.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얘랑 쟤랑 비교하는 건데 부등호가 지금 거꾸로 됐죠. 계산을 해보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해. 지금 표가 없잖아요. 얘가 얼마인지 계산을 못하지만 지금 이제 이거랑의 관계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중간에 껴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 힌트예요. 얘를 이용해서 관계를 찾아가는 거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디귿은 x인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경, 이응이 답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그 누적 확률 분포 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t에다가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확률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
HT에다가 특정 값을 넣어서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얘가 HT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생각만 안 해도 웬만하면 풀 수 있다. 다만 649번은 마지막에 5번에서 보통 걸려요. 왜냐하면 확률이 안 구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할 수 있으나 디귿번을 니은번을 이용해서 푸시면 풀 수 있다. 이 질문 있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통계적 추정 마무리 들어가면 되는 건가? 해답이 안 온다 그랬나? 왜 해답이 안 오지? 지난 시기에 이제 개요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표본,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하고요. 다른 하나는 모평균 m의 추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의 사실은 실질적인 목표는 모평균의 추정이기는 해요.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이유는 모집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거 너무 다 조사해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모집단의 평균이 구해진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만 조사를 해서 1000개의 샘플 크기가 1000짜리 표본을 하나를 추출을 해. 그러면 표본 평균 x바가 하나 구해지는 거 하나. x바 하나가 딱 구해지는 거예요. 그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이 어느 정도 구간 안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뒷부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게 사실상의 목표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건데 지난 시간엔 요거 안 했어요. 요거 안 했으면 요거 아직 안 한 거야. 지난 시간에 요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어떤 거였냐면 자 모집단이 있어.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n개짜리 순서쌍을 만든다. 이게 n개짜리 순서쌍을 만들거든요.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표본이라고 부른다.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 n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n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n개짜리 순서쌍을 만들 때 이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임의 추출과 그 다음에 보건 추출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모집단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쳐볼게. 그러면 가능한 표본이 총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표본은 만의 100제곱개가 나오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순서 쌍이니까 이 자리에 원소를 하나 결정할 방법의 수 10,000가지.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다 보니까 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어. 여기 또 10,000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11 이것도 가능한 거야. 전부 다 1 이것도 가능한 거야. 같은 값들만 다 재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는 거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한다. 이 표본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표본들의 표본 각각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표본의 평균들. 각각의 표본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바라고 부르는데 그 x바가 그럼 x바도 이만큼 개수가 나오는 거야. x바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능한 표본의 x바 값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이 녀석이 다시 또 누구의 역할을 한다? 별량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양가적 의미를 갖는다. 표본 평균은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도 가져. 그 영역이 요거야. 모평균을 추정하는 단계에서는 표본 평균이 이 표본들을 대표하는 대표값이야. 이걸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대표값으로서 역할도 하고, 반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 많이 나와서 별량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표본 x바는 별량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x바는 두 가지 별량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값 역할도 하니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대표값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추정하게 되냐면 모평균 m을 추정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후반에 배우는 이 단어 통계적 추정 단원의 두 번째 파트야. 별량 역할을 해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 x바의 분포라는 게 나온다고. 분포. x바의 분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x바의 평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얘가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냥 이거 암기하세요. 모평균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얘는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그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얘는 루트 n분의 v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자, 다시 mv 시그마는 누구냐면 mv 시그마는 각각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명 중심극한 정리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왜 이런지는 몰라도 되는 거야. 얘기했죠? 통계는 그리 수학적이지 않다고.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모집단의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원소들을 우리는 x라고 표현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르거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거이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 대충 100 이상이면 대충. 자, 충분히 클 때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럼 이 자리에는 x바의 평균이 와야 되죠. x바의 평균은 누구라고 배웠어? m. x바의 표준 편차가 여기 와야겠지. 그 녀석이 누구야? 루트 n분의 c구나. 이거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사설은 다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 단원에, 그러니까 요것만 아직 안 한 거야. 요것만 안 한 거고, 이 첫 번째 파트의 개념 설명은 끝났고 이제 문제만 풀 건데, 모든 문제가 다 이거예요.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런 다음에 자, 표본을 100개짜리 뽑았어요. x바가 1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 다시 x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알려줘. 그 다음에 자 나는 100개짜리 표본을 뽑았는데요. 그 표본 평균 x바가 뭐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로 넘어간다고.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로 또 넘어가. 정규 분포는 확률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요 단원이 다 그거야. 납득이 될까? 그래서 이 단원은 핵심이 그냥 이거 하나라고. 첫 번째 파트의 핵심 그냥 이거야. 그냥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되는 거 상황이에요. 무지성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설명이 돼요. 요거는 현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금방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짝 설명이 잘 안 돼. 이게 수학적이지 않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사설만 풀어보면 얘네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너네 원래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분산. 별량 제곱 빼기 평균 제곱도 있었지만 그 전 단계 뭐를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그냥 평균 냈더니 빵이 됐었지. 편차는 막 과부족이다 보니까 다 더하면 0이 돼버려.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야 안되겠다.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자라고 했던 게 분산이었잖아.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이 x 빼기 m인가요?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낸 게 이게 분산이었잖아.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편차들의 제곱을 막 구해. 편차들이 그러니까 별량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편차도 10개가 구해지겠지. 제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야 분산이 구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근데 이 되게 골 때려. 이게 약간 말이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래야 되는지. 요놈의 계산을 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 얘도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바 빼기 x바의 평균이 m이니까 이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 x 이거 아니다. 미안해. S. 헷갈리겠다. S제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S제곱이 뭐라 그랬었어? 혹시 기억나세요? S제곱이 뭔지? S가 뭔지? 기억 안 나나? 얘는 표본 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이고요.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는 사실 얘들아 우리가 표본 평균 자체는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다 그랬죠? 표본을 내가 크게 n자리 표본을 뽑았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에요. 다시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은 몇 개? 졸라게 많이. 그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 2의 x바예요. 얘는 표본의 평균. 즉, 요 순서쌍들에 있는 요 숫자들 있지? 그거 n개의 평균이 x바예요. 오케이? 자, 얘는 뭐야? 표본 내에 있는 저 n개들을 가지고 만든 분산. 표본 안에 있는 저 n개 원소로 만든 표준 편차야. 오케이? 자, 일단은 너무 다행인 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 관심은 오직 여기에만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일단 교육과정 내에는 없다는 거야. 얘네들은 교육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안 배우는 거야. 얘네들은 안 배우는데 다만 이상해 얘네가. 그거는 좀 미리 좀 알아둘게. 우리가 자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이 각각의 원소들에서 평균을 각각을 빼고 평균이 x바입니다. 여기에서 x바 빼고 여기서 x바 빼고 여기서 x바 빼고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n으로. 근데 이게 진짜 골 때예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편차야, 편차 제곱이야. 이렇게 나눠. 이게 분산이에요.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n개의 분산이니까. 근데 n 빼기 1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뭐냐면 뭐 무슨 뭐 이게 약간 좀 오류가 좀 상쇄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섞였지 않다. 이렇게 나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의 루트고. 네. 일단은 그냥 그렇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약간 좀 이상하게 계산이 됩니다. 전혀 알아야 되나요? 아, 전혀 모르셔도 돼. 둘 다 관심 없으셨는데 다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용어는 아셔야 돼.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내에서의 표준 편차. 오케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 차이는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야. 다른 건 그리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 풀 때는요, 진짜로 재밌는 게 그 정규분포보다 더해요. 더한 게 문제가 너무 모르겠어. 어려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일단 표준화 해볼까? 답 나왔네. 뭐야, 답 나오네? 다음 문제도 뭔가 막 말이 이렇게 많아. 뭐지? 이게 표본의 크기인가? 표준 편차? 네, 답이 나와요. 내가 뭘 하는지 나는 어디 있지? 뭐 이런 데 나와요. 답이 그냥. 맨날 그래요. 요 단원이 그래요. 정신없이 풀어내 답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뭔지 모르고 풀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정신을 한번 딱 차리는 순간이 되면 그때 갑자기 멘붕이 와요. 뭐지? 어디서 멘붕이 오는지 알려줄 건데 그 멘붕이 오는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 이 단어는 표준 편차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가 총 3가지가 나와요.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 3가지를 구분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모 표준 편차, 모집단 전체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 그게 바로 S예요. 표본 내에서 N개 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얘는. 얘 가지고 문제 풀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마지막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 3가지를 헷갈리는 단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와도 문제는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헷갈리는 순간이 왔어. 그게 하필이면 시험장이다.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 이거 뭐 표준 편차인지 뭐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내가 인지해야 돼. 사전에. 시험 보기 전에 인지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일단은 그렇게 좀 기억 좀 하고 이거는 지우기 좀 그러나? 일단 여기 놔둬볼게. 자, 이거는
표본이 이렇게 있어요. n개짜리 표본이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 저는 그래도 이게 원래 되게 정신없고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딱 시작할 때라서 아직은 좀 이렇게 집중력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집중력이 살아 있을 때 약간 좀 복잡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복잡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죄다 뭐야 이거 그냥 풀리네 이렇거든요. 이렇게. 거기 350쪽 보세요. 350쪽 보여요? 350쪽? 그게 이제 그 내용,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M-1로 나누고 있죠? 근데 그냥 뭐랄까, 그냥 비문학, 아니,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관심 안 가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다. 약간 수학적이지 않다. 자, 특강 익힘 1번. 자, 개념 익힘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 자, x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m 시그마 제곱. 자, 크기가 n인. 요거를 여러분 그냥 이거의 결론을 맺어줄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x반은 정규분포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 안 돼.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선생님이 정신이 혼미했나 봐. 거짓말했어.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반은 그냥 무조건 정규분포입니다. 자, 무조건 정규분포. 정규분포예요. 아까 정규분포.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따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고. 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정규분포가 아니야. 뭔 소리야? 정규분포가 아닐 때, x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그냥 표본의 크기만 충분히 크면 그러면 x는 다시 정규분포가 됩니다. x바가. 이게 중심간 정리예요. 아까 그 헛소리한 거예요. 미안해. 아까 헛소리한 거야. 다시 x가 정규분포면 x바의 분포는 그냥 정규분포가 돼요. 그냥 무조건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게 x가 정규분포가 아니야. x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근데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잖아. 그럼 x반은 정규분포가 반드시 된대. 자, 이 말을 종합하면 이게 뭔 소리일까요? 따라서 그냥 x반은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표본의 크기는 웬만하면 충분히 크지 않겠니? 그치? 근데 선생님 표본이 막 예를 들어 10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건 정규분포 안 따르겠죠. x가 정규분포가 아니면 표본도 정규분포가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본이 충분히 크면,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랑 관계없이 그냥 x는 정규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됐고요. 개념 1번. 자, 크기가 각각 n1이고 n2래요. 이렇게 되는 x, y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x 바하고 x, y 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x 바는 m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x, y 바는 되게 쉬워요. 아마 벌써 이미 답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시그마는 동일한데 표본의 크기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을 보면서 m이 얼마냐 됐죠, 그렇죠? m은 10 맞아요. 기억은 참. 그림 안 그릴게요. 니은.
시그마가 누가 더 크니? 자, 얘가 x, 그러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하고 루트 n2분의 시그마하고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크냐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n1하고 n2 이런. 자, 지금 선생님이 약간 좀 정신이 혼미한가 봐. 자, 여기서 얘가 fx, 얘가 gx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x바가 얘가 x바의 분포고 얘는 y바의 분포인가 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문제가. 그쵸? x바랑 y바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려준 거 맞죠? 이렇게 된 거 같아. 자, 그럼 누가 표준 편차가 크다 그랬어, 얘들아? 이쪽이 표준 편차가 큰 거죠. 더 넓으니까, 그렇지? 표준 편차는 얘가 더 큽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는 지금 얘가 이쪽이 큰 거야. 이쪽이 일단 큰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얘는 맞고 디귿은 n1하고 n2는 보면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n2가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틀렸다. 맞죠? 분모 비교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돼요. 개념 킴 2번 볼게요. 개념이 킴 2번. 모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인 모집단이래요. 자, m이 50, 표준편차가 5예요. 아직 정규분포 따른다는 말은 없네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크기가 a인 표본 이미 축소해서 xy 평균은 a, 표준편차는 3분의 1이래. 너무 쉽잖아 이거는. x바의 평균이 얼마네? 평균이 50이겠죠, 뭐, 그죠? 50일 거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3분의 1이라고 준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n이 얼마면 되지? 그러면 n이 얼마죠? 9 곱하기 25? 9 곱하기 25 얼마야? 아무튼 구할 수 있겠죠? 아무튼 루트 n이 15야 15. 그래서 n은 2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요것만으로 풀고 있는 거야. 요것만. 됐죠? 너무 간단해. 그 밑에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어때? 708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크기도 주어졌어. 표본의 크기. 모평균 주어졌고 모표준 편차 주어졌어요. 그리고 x바의 평균하고 x바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게 생겼죠. 8점 문제.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된다. 그 다음 볼게. 여기 그 다음도 얘들아 353번은 좀 이따 풀게. 어디 해볼 거냐면 355쪽 해볼 거예요. 355쪽. 개념 익힘 5번 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5번이에요. 풀어볼래? 근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많이 쉬워요. 처음에 풀 때는 좀 뭔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쉽습니다.
평균 5건 표준 편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이렇게 이러잖아. 그러면 x반은 무조건 정규 분포입니다. x반은 무조건. 자,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했으니까 n equal 100 이렇게 쓰세요. 100명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표본을 구성한 겁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표본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100명을 이미 추출했구나. 표본을 구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n이 100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100명의 위반 건수의 평균이야. 100명의 평균이니까 그걸 x바라고 해야죠. 100명의 평균. 100명의 평균이니까 x바야. 이거에 100명의 평균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4.85 이상 5.2 이하 1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아니 됐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어. 풀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놓고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봐봐. 이게 표준 편차가 0.1이잖아요. 평균으로부터 1.5배? 불편해. 그럼 이거 표준화를 직접 계산해보자. 자, 0.1분의 얘가 표준 편차니까 얘 빼기 얘 하라고. 4.85에서 5를 빼 마이너스 0.15 맞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얘도 0.1분의 5.2에서 5를 빼 0.2. 아까 내가 하려던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0.15가 작아. 근데 표준 편차는 0.1이야. 표준 편차의 1.5배구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5라고. 얘는 표준 편차의 2배죠. 정확히 0.2가 크니까. 얘는 2일 거라고. 그동안에 연습했고. 이거 확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이거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문장을 읽으면 거기에 쫄지만 않으면 돼. 할 수 있을까요? 717 해볼까요? 지금 717. 자, 얘들아, 앞으로 한 개의 평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x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평균 분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x의 분포야. 10개의 평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포인 거예요. 10개의 평균 이런 말이 나오면. 한 개의 평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한 개의 평균인 201.5 표준 편차가 1.8. 자, 그리고 우리 원칙을 지켜야지. x가 뭐였어? 점프한 게 내용량? 내용량 이렇게 쓰자. 내용량. 그렇다 치고 공장의 생산 과정으로 이미 추출 9개 n이 9.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의 확률, 즉 x바가 200 이상의 확률,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x바의 분포를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평균은 동일하다고 배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1.8. 그러면 0.6이겠죠, 그렇죠? 0.6 제곱인가요? 0.6의 제곱. 그죠? 그래서
0.6이면 일단 200이라는 숫자가 평균보다 작죠. 조금 작은데 아마도 0.6에 2.5배? 헷갈리시면 그냥 계산을 해. Z 바꿔서 Z라고 쓰시면 돼. Z는 말하고 쓰실 필요 없습니다. 0.6분의 이거 200 빼기 200 1.5 하세요.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 1.5 여기가 0 아마 약분하면 2분의 5인 것 같아. 약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5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되니까 답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0.5만 넣으면 되나? 0.9938이 답이겠다. 그렇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 표 보면서 답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선생님 뭐 할만하네요. 실제로 몹시 할만하다. 몹시 할만해. 그냥 막 하면 돼. 솔직히 그냥 막 하면 돼. 그래서 다 그냥 풀려. 다 풀려. 안 풀리는 게 없겠지.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풀다가 다른 건 다 여러분이 그냥 풀면 돼. 요대로야. 다 요대로야. 특별한 게 없어. 다 요대로야. 지울게. 자, 이렇게 풀다 보면 약간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자, 그 난감한 문제가 뭐냐면 개념 익힘 8번 같은 문제예요. 개념 8번 일단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제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해볼게. 귤이 있어. 자, 귤이 있어. 귤에 평균 분산이 있어요. 귤의 평균이 m이고 귤의 무게를 x라고 할게. x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평균이 10이라 하죠. 10이고 분산이 2의 제곱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귤이야. 귤인데 귤을 말이야. 귤을 4개씩 포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야. 4개를 포장해서 한 세트가 만들어져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트에 한 세트의 무게의 합이 한 세트의 무게의 합이 얼마 하면 될까요? 38 이하이면 불량이래요. 이하이면 불량. 이럴 때 1000개 세트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불량인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니까 불량인 확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너희는 한 세트의 합이 38 이하라는 이 말을 한 세트가 4개니까 x의 평균이 10이야. 한 세트의 합이 38 이하라는 이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야. 4x 4개니까 4x가 38 이하다라고 해석할 거야? 아니면 4x바가 38 이하라고 해석할 거야? 일단 내가 결론을 내려줘 버렸는데 이 문제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가져가서 많이 틀려요. 4개 합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여기 표본 뭐 이런 말이 아예 없잖아요. 이런 문제 표본이라는 말 안 줘요. 4개 평균이 4개 무게의 합이 얼마다 이런 말을 주거든요. 4개 평균이라고 그랬으면 그나마 애들이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이라도 하거든. 4개 합 그러니까 4x라고 생각을 해. 완전히 잘못 생각한 4x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래요.
어쨌건 임의로 4개를 뽑아서 무게를 측정한 거잖아. 그래서 표본이라고 생각해. 4개를 임의로 뽑아서 무게를 측정한 거니까 표본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표본은 복원 추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4개를 이렇게 슉 뽑아오면 이건 복원 추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또 통계가 수학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야. 모집단이 충분히 많잖아. 모집단의 인원이 충분히 많으면 그냥 이렇게 뽑은 것도 표본이라고 쳐줘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원칙이라 그랬잖아. 근데 모집단의 수가 충분히 많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뽑아도 돼, 이런 거야. 모집단의 수가 적으면 복원 추출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렇게 뽑은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것도 표본이야. 4개를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 그것도 표본이라고 쳐준다는 뜻이에요. 괜찮을까? 원칙은 복원 추출입니다. 근데 4개를 이렇게 집었어? 이것도 표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 4개를 골라서 무게를 쟀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에 있는 애들 원소들의 합인 거야. 그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합의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나중에도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표본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야. 표본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내가 몇 개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구했대. 이거는 그냥 x 곱하기 4가 아니고 x 바 곱하기 4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합의 분포라는 건 뭐냐면 n개의 합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주라? 반드시 nx 바로 써줘야 된다. 이게 표본합의 분포예요. 표본합의 분포. 조심하자. 그래서 여러분 8번 개념 익히 8번을 지금 풀어보고 이거 풀어보고 쉴게요. 개념 익히 8번을 풀어보는 거야. 다른 거는 애들이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딱 요거 할 때 애들이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문제.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 초등학교인가? 고등학교가 평균이 60 안 되죠? 되나? 치우 몸무게 어떻게 되니? 전 66이요. 오, 되겠네. 남자애들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학생들은 뭐 대체로 뭐 대부분 60 이하. 그렇죠, 은서야? 아홉 명이 탑승했다. 9명의 무게 합이 549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일단은 x의 분포는 66제곱인데 x바의 분포를 우리가 구해놓고요. 9명이야 x바 9명. 그래서 60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n이 9라고 생각하셔야 돼. n이 9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n이 9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9x바 이거야. 표본합이야. 표본합.
표본 합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다. 9명의 무게의 합, 표본 합이 뭐보다 크다? 549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근데 9로 나누나요? 당연히 나누고 풀면 되지. 9로 나누고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9, 6에 54, 9, 61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였으니까 이 0.5네요. 그쵸? 이 z가 0. 맞죠? 61 1 큰 거니까 0.5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는 요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풀면 너무 쉽고 모르고 풀면 이걸 9x라고 했다가 틀릴 수 있다. 9x라고 했다가. 그렇지?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 얘는 지금 8번 푼 거예요.